나는 서울 종로구 중견기업에 다니는 8년차 직장인 K다. 몇 주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밝힐 때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거의 모든 근로자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라 라는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바깥에 나갈 일이 잘 없기도 했다. 조금 답답했을 뿐 참다 보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출근했다 귀가하는 길. 평소 오가던 길의 식당과 카페 거리가 무척 낯설었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너덜너덜 붙어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길고양이도 자취를 감췄다. 고개를 드니 가을 특유의 퍼런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쳐다보다 한숨이 나왔다. 이런 날 놀러가야 하는데. 이제는 서울을 벗어날 수 없다. 집을 나설 수도 없다.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식당도 카페도 문을 다 닫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도 폐쇄됐다. 얼마 전 미용실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미용실 이용 제한이 걸렸다. 벌써 몇 개월째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달고 산다. 생필품은 택배로 주문하면 며칠 뒤에 배달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모두가 택배를 주문하다 보니 올해 초 마스크 대란 때처럼 물가도 많이 뛰었고 원하는 물건은 품절되기 일쑤였다. 9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 3,400명씩 정도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어느 순간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날도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속출했고 전국의 음압 병실 천석도 꽉 들어찼다. 결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 지역의 이동 제한, 즉 락다운을 발표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주식시장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다. 무려 16.9%나 폭락한 것이다. 그동안 K-방역이다, 코로나 모범국이다, 빌 게이츠도 칭찬했다, OECD 경제 성장률 1위다 하니 참 뿌듯했고 자부심도 컸다. 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바이러스인지 몰랐다. 그땐 확진자도 많아야 하루 수십 명 정도였고 8월 초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채 안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인지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했던 것 같다. 8월 말 기준 미국 확진자 수는 무려 600만 명, 브라질도 400만 명, 인도는 300만 명, 러시아도 100만 명.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2,4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0만 명에 달했었다. 게다가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고 뉴스에선 매일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특집으로 다뤘다. 그 재확산의 중심에 한국이란 이름이 메인으로 등장했고 한국은행은 이대로라면 올해 한국의 경제 전망을 최대 마이너스 2.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재택근무를 종료한 뒤 잠시 한숨 돌릴 겸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틀었다. 뉴스에선 유럽과 동남아 몇몇 나라들의 경제활동 재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라고 한다. 한 채널에선 코로나19 특집 다큐멘터리가 한창이다. 올해 초 유럽발 1차 팬데믹이 터졌을 때 각 나라 등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전 국민 신체 접촉 금지, 3인 이상 모임 금지, 지역 간 이동 금지, 배달 제외한 모든 가게 영업 중지, 국경 폐쇄하고 자국민 입국도 금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현재 우리나라 락다운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초기 나름 방역 우수국으로 거론될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봉쇄 대책을 쏟아냈었다. 2주간만 유지하려던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는 예상과 달리 무려 4개월 동안 지속됐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위기였던 독일이지만 코로나 위기로 마이너스 6.3%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폭증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까지 덮쳐 혹독한 겨울이 닥쳤고 6개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만 절반에 육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부르짖었다. 영국은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운 대표 국가였다. 전국적인 확산세에 남들보다 한참 늦은 지난 4월에서야 슈퍼마켓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업시설 영업을 중단했고 대중교통 운행도 막고 사람들의 이동도 막았다. 락다운, stay at home.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하루 6,000명씩 확진자가 늘더니 8월 말에는 누적 확진자 수 33만 명, 사망자 수는 4만 명으로 결국 유럽 팬데믹 국가들 중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동안 정부가 대체 뭘 했느냐는 원성이 자자했다. 영국은 11년 만에 경기 불황이 닥쳤고 GDP는 60여 년 만에 큰 폭인 20.4%나 줄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수를 숨겨오다 역풍을 맞은 사례로 소개됐다. 지난 4월 긴급 사태란 이름의 락다운을 실시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부분 권고 사항에 그치는 등 약한 조치만 이어졌다. 그나마 확산세가 잡히는가 싶더니 하루 수천 명씩 2차 재확산이 본격화했다.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까지 추락했다. 도중에 아베 총리의 사임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대로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일본은 1955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고 겨우 수습한다고 해도 향후 15년간 일본 경제에 230조 엔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까지 더해졌다. 반면 베트남은 초기부터 국가를 걸어잠궈 성공적인 방역 모범국 사례로 소개됐다. 베트남은 자국민의 입국까지 막은 나라였다. 초기부터 카페, 미용실, 음식점 영업을 중지시켰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해 소비시장의 혼란도 덜했다. 결국 U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사태 초기부터 전시 상황에 준하는 락다운을 발동시켜 코로나 청정국 소리를 들었던 뉴질랜드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락다운을 발효 중이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는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9%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변함이 없다. TV 속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 조치를 해제한 직후 나온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로 마무리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